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른 채널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심하인TV에 말 정말 잘하고 애교 많고 구수하게 어떤 자식의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제가 딱 찍어놓고 언젠가는 한번 영상을 찍어보리라 생각했던 우리 배감 언니를 모셨습니다. 아유, 가찬입니다. 진짜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본인 일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감언니 TV를 운영하고 있던 선녀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슬럼프가 있어서 쉬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할 예정이고요. 저는 2017년도를 마지막 탈북으로 해서 18년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 지금 4년째 적응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네. 4년 밖에 안 됐네요. 네, 카메라 앞에 어쩌다 앉아 보니까 떨리네요. 하던 페이스대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선녀 씨가 태어나서 살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나요?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산밖에 안 보인다고 어떤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강도 백안군이라는 좀 두메 산거리예요. 네. 산밖에 없습니다. 해발이 1400이나 되는 아주 심심 산거리여서 자랑할 거라고는 아름드리 나무랑 백돌이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산집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존으로 23년을 이제 북한에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입으로 배감 지역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익숙한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뭐 농사를 지어서 먹나요? 아니면 풀 뜯어 먹나요? 이게 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발이 1400이다 보니까 옥수수나 벼가 안 돼요. 아, 그렇겠다. 네, 너무 추워서. 그럼 뭐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 이게 주 농사가 주식이라고 하죠. 그 주 제일 많이 심는 농사가 보리랑 밀보리랑 감자랑 두부콩이 기본 농사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을에 수확을 해서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거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쌀 구경을 좀 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을 얘기하면 그냥 대대를 못 살았어요, 우리 집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유통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로도 잘 안 닦아져 있고, 그리고 다른 도와 도를 연결해서 하는 이게 전기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곳에 사는데 저는 입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봤어요. 23년 동안. 아, 그니까 쌀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쌀 고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배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 말로 말하면 난돌인 거예요. 배감에서 감자 났어요. 북한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는 사람을 난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난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번쩍번쩍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녀 씨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 난 또 이게 궁금하네요. 첫 번째 탈북 언제 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했어요. 2012년 4월에 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국으로 딱 나왔죠? 친구가 먼저 이제 탈북을 했었던 거죠. 중국에 갔다가 이제 팔려가는 도중에 연선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브로큰의 집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동하는 도로에서 잡히다 보니까 공안에서 한 달 있고 그 집에서 한 달 있은 경험이 단 거죠. 그거를 일단 나와가지고 걔는 교화소 이런 데는 안 가고 단련대 조사 같은 거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봉건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너 같은 딸이 없다고 집에 디료를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 데 없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신기하죠. 왜냐면 뭐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잖아요.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너무 낯선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친구가 그 2달이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 처음에 그냥 야 가니까 어떻든 말도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족이고 가면은 무조건 다 뺏겨. 왜 뺏기는데? 그래서 뭐를 뺏기는? 입고 갔던 옷을 다 벗기고 그러고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는데 그 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여기는 브랜드라고 하지만 북한은 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성 옷도 있고 막 신발도 아예 비싼 것 사이즈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건이었던 게 그 잡혀가고 공안에 들어가서 공안에 있는 한 달 동안 감옥밥이 그렇게 신선이었던 거예요. 감옥밥이? 거기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 북한의 감옥밥은
그 쭉정이 통강냉 그 막 싹이 막 나고 그런 거를 개도 안 먹는 그런 강냉이를 삶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루 삼시 일도 안 하고 떳떳한 매트레스에서 TV를 보고 하루 삼시 먹을 만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민간에서 일반 주민이 먹는 것보다 중국 그치. 감옥에서 나오는 맞아요. 밥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너 여기 우리 군당 책임비서도 그렇게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가자. 너 다시 갈래? 하니까 가겠대요. 그럼 가자. 진짜 운이 안 나빠서 잡혀도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 한 달 동안 흰빵에 돼지고기 흰밥은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먹다 죽은 놈 때깔이라도 보기 좋다는데 죽기 전에 한이라도 풀어보자. 이러고 사실은 떠난 게 탈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 반찬 뭐 먹고 뭐 먹었고 하는 그 리얼한 어떤 걸 먹었다는 메뉴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귀에 솔깃했던 그 음식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걔가 얘기하는 게 명태를 반건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랑 그 말린 고추를 해가지고 반찬했는데 기름이 이만큼 뜨더라고. 기름 위에서 이게 건져 먹었대.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한 끼 욕심이 많이 받았는데 그걸 못 먹으면 바로 화장실 통으로 들어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그게 쇠 빠질 정도로 고이고이 보관했다가 먹는데 기름까지. 그치. 다음 끼에도 안 먹고 그거를 다음 끼에 또 다른 메뉴가 나오니까 버린다는 소리에 그게 좀 믿기지도 않았고 사실은 뭐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 뭐 열심히 가서 벌어갖고 오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래도 내가 거기서 그런 체험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밥이라도 그래도 배불리 한 달 동안 되게 먹고 나올 수 서럽겠어요.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탈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떠났는데 친구도 못 왔어요. 저만 왔어요. 왜요? 친구가 회산에 그 직결소에 있는 동안에 그 언니가 너 다음에 와라 그럼 내가 넘겨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언니랑 약속해서 갔는데 그 언니가 또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다른 선 알아보겠다고 해산 시내로 내려갔고 나는 송봉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북한 전화가 없잖아요. 행방 없이 오면 뭐 불망하고 걔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뭐 딸이랑 한 약속이고 나는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데 이틀이고 3일이고 안 올라오고 네. 그때 또 4월 15일이 끼었었어요. 명절이니까 대기 숙박검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숙박검열 걸리면 잡힐 것 같고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4월 15일을 해상광장에서 꼬집이 쳤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을 길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랑 선이 끊겼어요. 그럼 이쯤에서 그럼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다른 선 찾겠다고 저녁에 올라오겠다고 내려간 애가 이틀을 안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서 그냥 감사하게 이틀을 재워줬고 사실 회사에 저 친척이 있거든요. 고모가 둘씩이나 있어요. 근데 사유가 뭘 구실될 게 없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것도 행사하느라고 막 봉쇄하고 그럴 때라 가지고 어떻게 핑계거리를 못 찾다 보니까 한 새끼를 쫄쫄 구르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그 뛰어노는 거 배고파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절실함이라는 게 그래서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일때 그 집에 다시 갔어요. 가서 이모님 저 사실은 친구랑 이렇게 해서 초행 기르고 이렇게 나와서 세산에 친척이 있는데 어떻게 구실을 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떠난 길이고 이모님이 저를 팔아먹던 어쩌든 내가 운이 나빠서 강둑에 섰다가 잡혀도 이모님이 소개시켜줬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할 거니까 제발 저 땅에 넘겨만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모님이 내가 지금 애들 어떻게 믿냐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속눈썹 치고 믿어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모님이 이제 다른 아줌마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제 숙소를 정해줘서 거기 한 보름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친구가 혹시 오지 않을까 이제 그 집에 연락을 한 거죠. 만약에 오면 저 여기 있다고 오라고. 근데 끝내 친구는 못 오고 저 혼자 이제 모르는 언니랑 같이 4월달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이쯤에서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먼저 그냥 넘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친구를 만났었어요. 아, 만났어요? 그러면 좀 본인 얘기인데 그 친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팔려갔어요. 2014년도에 제가 북송을 했어요. 네. 교화소 생활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교화소 그 뭐 조사받을 때 이제 재판 받을 때 그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걔 혹시 소식 아냐고. 그러니까 걔 여기서 지금 산다고? 농사 짓고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너는 가고 걔만 와가지고 우리 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뭐 잊어먹었는데 소식이 없으면 잘 갖는 거겠죠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걔는 그때 못 가고 나만 오고 2년 후에 제가 다시 북한에 갔을 때 걔는 고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탈북을 할 때 다시 가자고 했어요. 제가 가자 나랑 내가 경험이 있고 중국어 그래도 뜻개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이 되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걔네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어요. 많이 아파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뭐 같이 오고 저 혼자 왔어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럼 나는 거기서 누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넘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었군요. 아 근데 그 중국에서 사는 삶은 뭐 굳이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럼 조금 스킵할게요. 왜냐하면 채널에서 많이 말했고 네네. 다시 얘기하면 그죠. 좀 슬프니까. 그러다가 왜 북송이 되었나요? 이게 뭐 어차피 내가 좋아서 넘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넘어갈 때 조건도 팔려가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6개월에서 7개월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언어가 안 통해도 그러면 중국 돈으로 최저임금으로 1,200원을 주니까 그거 모아 가지고 나오면 밑돈 잡아서 장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이면 7,000원 정도면 제가 여기 대형 트럭을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딱 넘어가니까 사실 브로커가 되게 솔직했었어요. 뭐 그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일단 강을 딱 넘어섰는데 그때부터 아 나는 물건이구나 하는 걸 딱 직감했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이제 변방대 브로커한테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를 기약은 못했어요. 그냥 운에 맡기자 이 생각이었었어요. 그럼 연령대가 있었어요. 한 50대 분인데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오는 사람들이 너네 북한 브로커가 어떻게 거슬려가지고 어떻게 오는지는 난 다 아는데 내가 최소한의 나는 너네랑 장시간을 연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가 어디에 팔려가든 어려우면 내가 언어가 통하니까 전화번호 줄 거니까 연결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너네 길이 없어. 그 나는 너를 물건을 주고 샀지만 나도 다 자식 달린 사람이고 하니까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어차피 돈 벌러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알지만 다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팔려간 집이 아니다 싶으면 울며 겨장 먹기로 한 2년 살면서 네가 말도 배우고 그래서 네가 시내에 나가서 알바해서 그래서 집에 돈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너 지금 여기서 너 여기 싫다고 북한에 가도 그래도 너 6개월 단련대생인데 너 가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려갔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말이 팔려가는 거지. 중국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요. 저 색시를 데려올 때는 처갓집에 돈을 주는데 그렇죠. 우리 처갓집이 없으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한테서는 산다는 개념보다는 좀 그다음 외국인 여자를 데려오는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선입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을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지 이런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번전 생각이 나서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호 입장에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우리대로 오기라는 게 그렇게 생기고 너네는 우리를 사람을 안 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달아나면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감시하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선입견이네요. 맞아, 근데 선입견이죠. 이 사람이 국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밖에 그냥 혼자 그치. 나갔다가 지켜주는 보호 능력인데 우리는 그러네요. 그거를 감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북송돼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은 보고였는데 나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런 막 거를. 다니다가 북송이 네. 되었구나. 처음 팔려 갔는데 저게 한 5명 갔었어요. 우리 조가. 그래서 언니들이 내가 한 3번째 팔려 갔는데 처음에 시집간 언니가 좀 배우자가 좀 그랬어요. 이게 얼굴에 홍조가 좀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딱 보면서 아 이게 할아버지 아니고 장애인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디를 싣고 가가지고 갔는데 키도 크고 젊은 애더라고요. 멀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할아버지 아니면 되지 뭐. 그러고 갔는데 걔가 이게 정신적으로 좀 어린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한 사실 도망쳤어요. 야밤 도주를 했죠. 근데 도주라는 게 북한처럼 생각했어요. 북한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해요. 야밤에 도주하면 이것들이 날 못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정 들기 전에는 천상 같이 안 재워요. 어떤 집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집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따로 잤단 말이에요. 밤에 TV 본다고 그러고 자는 시간에 새벽 4시에 담장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네. 도망을 쳐 죽어라 뛰는데 거기도 또 새벽에 일찍이 일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강내 옥수수밭에서 저를 본 거예요. 저 누구 집 며느리인데 뭐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나는 목에서 단내 나더라고 도망치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한 거지. 아니 너네 집 엄마 며느리가 저기 왜 정신없이 혼자 가고 있냐고 도망치는 것 같다고 전화가 갔겠죠. 나는 죽어라 뛰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그 마을에 가서 차를 농구방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북한에 되게 그 유언변은 많이 돌리잖아요. 잡으면 뭐 각을 떠서 네. 돼지 뭐 인돼지를 만들고 그렇지. 피 뽑아서 팔아 발목 자르고. 그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난 죽었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리차 있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손으로 여기다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으려고 여기서 막 피나고 하니까 그 집 엄마가 이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근데 중국어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그러고 하니까 브로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그래도 아무리 이게 사람이라도 당신네 물건을 팔아먹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당신네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물렸어요. 그러고 한 달인가 있다고 또 다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아이, 가슴 아픈 얘기인가? 아니 괜찮아요. 그 집에서 한 반년 있었어요. 한 반년 있다가 그 집 주인이 꽤 좋았었어요. 주변에 또 같은 탈북민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시내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서 언니 따라 나도 같이 나가 벌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언니가 너네 시집에서 승인하면 같이 나가도 된다 해서 시집에서 이제 그 언니의 담보로 이제 같이 나간 거죠. 근데 나간데 한 곳에서 그 언니는 이제 두부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 조금 떨어진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로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숙식 제공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첫 월급은 일단은 첫 월급 깔고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 준다고 해서 뭐 오케이 했어요. 근데 첫 월급을 타고 두 번째 월급을 타던 날인가 됐는데 저의 그 같이 있던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 언니 지금 여기 한국에 같이 있는데 그 같은 동네에 저랑 같이 넘어왔던 언니, 처음에 팔려갔던 언니가 한 동네에 팔려간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 도망치자는 거예요. 네. 어디 도망쳐? 그러니까 이제 청도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국선 이런 거를 절 모를 때라 가지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국선이었던 것 같아요.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겠다고 하면 차가 온대요.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와서 청도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이제 북한 사람이었어요. 청도에서 한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그럼 어찌 한국 보면 그쪽? 한국 브로커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분이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은 탈북민이었고, 갔는데, 이제 우리들을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목적이 뭐냐고, 이제 뭐 신문화도 이제 뭐 왜? 속두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저 이럴 거면은 저 안 갈게요. 응? 그리고 나는 사람을 못 믿으면 엉치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쑥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를 팔아먹었던 브로커가 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집에서도 마누라 없어졌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어차피 다 거기잖아요.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브로커가 다시 이 집에 온 거예요. 이 언니네 집 앞에. 그래 와가지고 장사꾼이더라고. 둘이서 반땡한 거예요. 사람 하나 넣고? 사람 둘 놓고 반땡한 거예요. 너네 하나 갖고 내가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서 스마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거기 남고 제가 원래 브로커한테 다시 빠꾸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에 팔려간 거예요.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죠. 아주 심심산골에 갖다 넣더라고요. 이제는 도망치지 못할 그런 데다가 중국에 웬만하면 농촌길에도 아스팔트가 다 있잖아요. 골목 들어가는. 그래요? 그 마을 들어가는 아스팔트도 없어요. 북한에도 그런 길이 없거든요. 완전 자갈길이에요. 거기는 그럼 북한 여자들이 와서 사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있는데? 거기 저 북한 여자가 혼자 있어요. 그 마을에는. 그리고 젊은 사람이랑 전혀 없었어. 다 애들이랑 늙은 부모님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지형 파악을 하는데 2달 걸렸어요. 왜냐면 시장을 데려가야 지형 파악을 할 거잖아요. 네. 시장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니까 주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브로커가 자기도 미안하니까
저를 그 집에 다시 팔아먹으면서 저한테 중국 돈 3,000원을 줬어요. 3,000원을? 얼마나 미안하면 3,000원씩 가족한테 보내라고 3,000원을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3,000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 가족한테 보내겠다고 그 집 식구들한테 안 주고 꼬깃꼬깃 막 여기다 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 어떻게 하나 내 도망쳐서 이 돈 가지고 자수해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형 파악을 하는데 너무 심심작거리다 보니까 시골에서 장 보러 가는데도 산 넘어가요. 이렇게 산을. 와. 어떤 데 가져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도 아니고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2달 만에 지형 파악을 해갖고 밤에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나마 산이다 보니까 반대 방향을 해갖고 밤새 뛰어서 성공을 했어요. 탈북. 그 도망치는데. 근데 대도로에 나와서 나는 큰 대도로를 밤에 큰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대도로에 나오면 용감하게 차를 세울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 마을만 뻗어서 대도로만 들어서서 대형 차가 오면 무조건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 세우겠더라고. 그 사람들도 고발하나요? 그치. 어떻게 도망쳤는데.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불빛이든 차 불빛이든 오면은 무조건 도로 옆에 내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 무슨 용기로 도망쳤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무작정 정말 거리가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 길을 꽤나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북한에서는 4km의 심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km의 심리로 봤을 때 밤새 50리 길은 걸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시내 나오면 어차피 뭐 못 찾잖아요. 시내 와가지고 이제 탄개 풀려요. 다리 매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택시를 잡아 탔어요. 일단은. 그래서 연락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근데 또 정작 경찰서를 가려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 혹시 자수해서 북한 간 건 아니죠? 자수해서 가려고 사실은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일단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니까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있어서 다시 그 청도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이 브로커한테 보내면서 네가 가서 거기 가서 6개월만 살아라. 그러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비행기 띄워서라도 너 데려갈게. 진짜 미안한데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저 사람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번에만은 내가 진짜 너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희망으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 어허. 그래서 언니 저 선녀예요. 저 이거 도망치는 거 성공했는데 저 택시 타고 청도까지 왔어요. 오케이. 얘기를 했거든요. 청도가 아니고 후루도였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또 있어요. 그 심양에서 택시 타고 가면은 후루도라는 데 뭐 있더라고요. 그래 그 고장에 갔는데 가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백화점 근처 사람 제일 많은 데 가가지고 택시기사 전화 빌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이게 여기 왔다고 뭐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니 연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당황한 거지. 2달 만에 도망을 쳤고 네. 뭐 어차피 돈이 있었어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다시 왔고 하니까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래가지고 아 너네 이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해요. 호텔을 겨우 잡았어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호텔 들어가 사정했어요. 이게 신분증이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호텔에. 중국은 그렇다죠. 네 군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싶어가지고 근사한 좀 민박집, 구석진 그런 곳에 데 가야지, 들어갔단 여의수 말이에요. 같은데. 네, 가서 사정을 했어요. 자신은 좀 탈북이 해서 왔고 팔려갔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온 상황이고 이틀 밤만 재워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장담을 못 하는데 일단은 경찰이 올지 안 올지를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겠으니까 재워주는 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운에 맡겨보자고 그 주인이 너무 고맙게 받아줘가지고 들어가 누웠는데 움직이질 못하겠어.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부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런 거죠. 살고자 하는 네. 정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은 일어나서 발을 땅에 못 디디겠더라고.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래서 이틀을 쉬고 쩔뚝거리면서 아유 모르겠다 뭐 잡히든 어쩌든 일단 잡히면 비상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북한 나가면 다 떼우니까 잡혀 나갔을 때 내가 최소한의 떼우지 않을 수 있는 물건들을 샀어요. 옷이며 뭐 이런 거를 작은 캐리어 하나 사가지고 다 샀어요. 그러고 400원이가 남기고 그러고 이제 근처를 빙빙 돌다가 식당에서 알바를 얻는다고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정을 했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분이 이제 받아준 거예요. 첫 달 알바비를 딱 받았는데 그 집이 좀 컸어요. 식당이 빙빙 돌리는 그
밥상 회전 있잖아요. 밥상 네, 있는 회전 그런 밥상인데 막 식당. 이렇게 막 예약하고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2층짜리 막 그러고. 근데 거기서 마장을 한 거예요. 불법으로. 저녁마다 나는 불법인지 모르고 중국 사람이 마장 노는 거는 유행인가 보다 하고 있었으니까 저녁에 불법 마장 하는데 제가 거기서 주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에는 차 심부름을 했어요. 예. 차를 물 끓여다 주고 차통 바꿔주고 알겠다. 담배 사다 주면 그 용돈 주잖아요. 네. 그 재미로 차 심부름 한 거죠 저는. 근데 어느 날 들이닥친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차통 들고 있다가 그냥 잡힌 거고 나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데려간 거죠 저를. 응. 증인으로 여기서 며칠을 했고 몇 명이 했고 이거를 알아보려고 증인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신분이 없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서툴잖아요. 저는 여기 직원입니다 하는 말부터 서투니까 저리 얘기를 하면 타시오시 배셔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말은 알아들었어. 아, 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솔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변명도 안 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쳐가지고 몇 달 일하다가 그렇게 잡혔어요? 2달 일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짧게 일했네. 너 북한에서 왔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잡히지 말고 좀 잘 숨어서 살지 이러는 공안이.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잡히면 속상한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심양에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양 구루정에 한 달이 있었는데 진짜 현실이었어요. 체험하고 가보니까 싶었던 어땠어요? 구루장을 체험했어요. 진짜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거기 한 달 있었는데 그랬어요. 저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저 안내 보내주면 안 되냐고.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뭐 이거 커튼 씻고 이런 거를 잘 시켜요. 움직이라고. 최소한 중국 사람들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궁금하잖아요.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기를 빌렸어요.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6개월 있었잖아요. 감사했죠,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저 지금 잡혔는데 다음에 운 좋아서 다시 오면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공안이 그러다고요. 너네 이 시집에서 너를 중국 돈 3만 원을 내면은 그럼 무슨 위반부 벌금 그런 거를 벌금 내고 네가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근데 달아났잖아요. 네. 또 달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참 한국행이 유행일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갖다 놨자니까 또 한국 갈지 어디를 도망칠지 모르는데 갖고 와야 그 3만 원 날린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비록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집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부탁도 안 했고 그래서 일단은 북송이 그때 됐던 거예요. 북송하면서 딱 어디로 나갔어요? 도문으로 나갔어요? 단동으로 나갔어요? 단동으로 나갔어요. 단동에 딱 도착하니까 북한에서 보이부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분위기라던가 보이부가 뭐 딱 있고 인상이 막 서슬푸른 인상 이래가지고 내려라 라고 하거나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느낌, 북한을 바라볼 때 아, 저 죽었구나 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심양에서 단동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길더라고요. 공안차로 가는데 한 8시간인가 갔어요. 그래서 단동에 도착했고 그때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단동 변방대에 들어가서 한 주를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넘긴대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변방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북한 깃발 한번 그려보래요. 변방대에서? 그거 왜 시키지? 북한 사람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 깃발을 한번 그리고 너네 나라 그 정통 이름이 뭐냐고 써보래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 내가 여기 와서 공화국기를 그려보긴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그리냐? 그래가지고 그렸단 말이에요. 그 차라리 안 그리면 그 중국 사람이랑 옮기면 안 맞아. 보내지 않을까요? 신분이 없잖아. 이제 서류가 다 딸려왔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가니까 뭐 있는 짐 다 조사하고 거기 한 줄인데 들어가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한 주일 있다가 단동에 넘어섰는데 중국 단동 사람 그 변방대가 넘어가요. 신의주까지 다리 끝에 넘어가서 거기서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넘어갈 때 변방대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너네 이제 저기 가면은 족쇄부터 달라.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뭐 좀 어떻게 좀 잘 숨어 살지 잡혀가지고 우리도 마음 아픈데 다음에 오면은 우리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넘어갔는데 사실 저는 그때 좋았어요. 왜요? 그 중국에서 사는 기간이 쫓기고 팔리고 도망치고 정부 칠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아유 풀죽 먹어도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내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마냥 좋았었어요. 그래도 내 땅이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던 게 보이부에 들어가서인데 일단 딱 단독 변방대들한테 넘겨지니까 머리를 이렇게 둘 수가 없어. 머리 숙여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95도를 이렇게 숙여야 돼. 네 발만 바라봐야 되고 이 건너들이 대가리 못 숙이고 무숙이 잘한 게 있다고 대가리 콩나물이처럼 빳빳이 쳐들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숙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숙이면 뒤통수 탁 쳐서 이렇게 꺾어. 그래서 일단 거기 적십자라고 있더라고요. 적십자에 갔는데 마약 검사한다고 밖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딜에도 안 가고 밖에서 그 추운 날씨에 밖에 이제 공무원 의자 옆에 이렇게 쪼르고시 앉혀놓고 지금 나와가지고 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일회용 바늘 한 번 쓰지만 네, 어떻게 하던가요? 윤벤또 있잖아. 윤벤또 소독해가지고 벤또도 막 포렇게 돼가지고 그 주사 바늘도 초 삶아가지고 막 이제는 막 검게 됐잖아요. 그 실한 그 바늘 갖다가 이제 피를 뽑는 거예요. 바늘만 바꾸고 이제 계속 피를 뽑아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뭐 검사를 하는데 가져가봐 좀 마약은 무슨 씨.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농구방에 탔어요. 보이보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차에서부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벨 인권모욕을 다 해요. 그 네가 나들 이제부터 조국의 푸른 하루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조국의 푸른. 그러고 이제 이케간나들이 중국에 도망칠 땐 좋았지. 중국 아새끼들이 거시기 그렇게 좋대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안 언니라는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대답도 못해요. 대답하면 뭘 잘했다고 이제 또 뭐 매가 들어오는 거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근데 보이부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뭐 맞아대고 조사 과정은 거기서 거기죠. 열심히 맞아대고 열심히 터지고. 뭐 저희 남편도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체격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체격이 작아도 한 번 때리면 여자 날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남편하고 몸싸움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대체가 훅 날아가요. 저런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팔도 다리도 막 근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런 걸로 막 날아가서 가라데 차고 지랄하면 사실 딸 같은 애들일 수도 있어요. 50대 40대 북한은 장가를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때리고 싶을까? 딱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에 때리는지 나 그 심리 상태가 살짝 모르겠어요. 저는 보이부 사람들은 개새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살짝 그런 조사를 하면서 살짝 즐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 때리는 거.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밖에 나와서 죄인들한테 하는 그런 느낌?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너무 잔인하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어찌고 보면 그때 진짜 말이 안 통하지만 중국 공안 사람들이 세상 양반이다 너네들한테 비기면은 그런 생각으로 그때 이 양담을 그랬어. 어떻게 하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다시 간다 이 생각을 거기서 굳혔어.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을 굳히게 만들어요. 너 이간나 니 여기서 놔주면 또 바라갈 거지. 응? 내 정신 그 노란물 정신 뽑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도 살짝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고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걔들이 원하는 대답은 어떤 거예요? 임신매매꾼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를 조사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다 임신매매꾼들 가명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속였다는 게 친구, 그 다음에 저 소개시켜준 이모님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둑에서 같이 넘어갔던 그 브로커는 어차피 브로커는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이게 다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가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해서는 연락이 갔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며칠 동안 했나요? 한 주일이요. 100번 물어봐요. 계속 그 질문이 매일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돼요. 그때 당시 북송됐을 땐 되게 나이가 어렸을 거잖아요. 23살이요. 그럼 그 조사하던 남자는 한 대략 몇 살쯤 아빠뻘 됐었어요. 근데도 때리는 40대 거죠. 중반 정도. 근데도 때리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다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저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만약 남자라고 해도 사람에게는 흐르는 그 동정이나 아니면 연약한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 중에 원수라고 해도 저보다 20살 어린애를 그렇게 개패듯이 팰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괴롭힐 수 있을까?
나 그거 너무 떨리고 그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에 갔다 팔려서 오는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고 여자애들이 19살, 17살, 뭐 20살 안 된 애들이 많은데 30대 안 돼. 그런 애들도 다 때린다는 거지. 그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까? 인권이라는 그 두 글자를 저 거기서 알았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었어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생존을 위해서 시골에서 심지어 뭐 앞쪽은 좀 번화가에서 그런 용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두메산골은 그런 용어가 쓸 데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알았는데 이제 그래도 보이부도 한참 신선이었어요. 그나마. 진짜요? 왜요? 그나마 보이부에서 맞아댄 건 한참 신선이었고 조사 다 받고 보안소에 넘겨지잖아요. 각 군에서 데려가라고 이제 보안소에 데려가서 신의주 직결소에 간단 말이에요. 그건 보안소 관하여가지고 거기는 더 지옥이었어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법 쪽에 발을 담가가지고 그 고역을 치우고 나오는 동안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라고 하는데 나는 그 직결소에 있는 3개월이 저한테는 3년만큼 길었었어요. 근데 그 집결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소 소속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때리나요? 거기는 때리는 게 일을 안 해서 때려요. 일단은 조사는 다 됐고 각 보안소에서 각 군에서 와서 데려가면 되고 얘네는 보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주 직결소 2층짜리 건물을 30대도 안 되는 20대 애들이 여자애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때 애들이 한 20명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임신해서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초기 임신 모르고 나온 애들. 그런 애들 나오면 이제 떼놈 시종자 갖고 나왔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원래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21살인가 됐었어요. 걔를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마취도 안 하고 강제락퇴를 한단 말이에요. 데려오면 안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정 안 해요. 다음날 바로 현장 데려나가요. 근데 현장 나가는 것도 봄날인데 그 차가운데 진흙물 풀라고 그 얼음물에 등덩이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끼리 우리끼리 야 너 들어오면 안 돼 뭐 어쩌고 하면 야 이 갓나들만 사람 새끼 걷지 않은 갓나들이 무슨 동정 심으고 떡대가리고 눈깔선 앞에 놀지 말고 삽장 이렇게 들어가지고 턱시가리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면 우리는 머리 숙이고 걔네는 올려야 되고 하다 보고 겨우 올라오면 그 삽장으로 뒤터박아요. 그 봄날에 그 추울 때 살도 얼었는데 그 삽으로 여기 맞아봐요. 이게 어떤 분들은 너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진짜 몰라 이거. 그 여기 부어가지고 다음날 이만큼 부어요. 그 옥수수도 못 씹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나 말리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서로 들어가가지고 잘 때 위로하고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죽지 말고 살아서 다시 중국 가자. 이게 유일한 희망줄? 유일한 생존의 그 희망줄이었어요. 어이씨.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동안 제가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갈비 부러졌단 소리요. 맞아요. 갈비 부러져가지고 거기서 인권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평양에서 내려왔다는 그 심사원인데 그 사람은 되게 점잖더라고. 왜냐면 뭐 오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네는 법은 위반했지만 아직 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북한에서 그거를 조사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왜냐면 내가 그때 맞아댄 게 너무 심각했고 그리고 또 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한 40대 된 아줌마인데 너무 맞아가지고 얼굴이 형체가 다 완전 망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운이 좋게도 신주 사람인데 불법으로 강둑에 섰다가 잡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왔다 우리가 맞는 걸 목격하고 다음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아무리 나라법을 위반해도 그 사람이 할 짓이냐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이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명 한 명 조사받는데 소장은 들어와가지고 눈치 넣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너네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너네한테 좋은 소리를 하루 얘기하지만 우린 매일 얼굴 볼 사이야.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네가 더 잘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에. 그럼 어떻게 제대로 말을 못하지? 못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인권이라는 게 필요하냐고. 선생님은 오늘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걸 조사받고 가지만 우리는 내일이 그 체제가 다시 시작되고 매일 보는 사이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진실이 통하긴 하냐고. 그나마 나는 나라법을 어기고 들어왔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인권이라는 그 두 글자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맞아서 좀 억울하긴 했는데 조금은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이 나라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조사를 다 하니까 데리러 왔나요? 원래는 각 군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각 군도 이런 뭐 그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가는 거죠. 보안원이 담당 보안이 집에 가서 너네 딸이 이게 잡혔는데 소송 비용을 대라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그래도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소송 비용 될 형편이 못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양강도 사람만 모아서 호송을 갈 때가 있어요. 호송 때 가겠다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괜찮으니까 호송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보위부 직결소 소장이 너네가 여기서 한 달을 있던 두 달을 있던 너네가 재판을 받을 때는 여기서 있은 기간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뭐 여기서 그냥 있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양강도 백안군에 들어섰잖아요. 그날 들어서서 재판 받을 때는 신의주의에 있었던 3개월이 없어져요. 왜냐면 법적으로 내가 북한 보안소에 들어온 날부터 세더라고. 그리고 그날은 신의주 보위부에 있었던 조사받았던 2개월 다 빼놓고 그 2개월 직결소에서 4개월 이거를 무효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매하게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6개월 동안 받은 거고 그러고 이제 고향에서 그래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호송 도중에 도망을 쳤어요. 어떻게 도망쳤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이 호송비를 대가지고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근데 그때 내가 해산 편리화를 신고 나왔었어요. 맨발에 해산 편리화도 좀 작은 것이고 배고프니까 다 바꿔 먹은 거예요. 옷 다 벗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호송 비용을 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보안원이 제 사비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알았어. 이 사람이 가방 배낭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강정을 꺼내주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적에 만들어줬던 그 엿강정 있잖아요. 콩이랑 밀보리 닦아가지고 맛에 익숙한 거지. 이렇게 주먹 쥐어서 한 거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 맛있대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가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송비를 너희 엄마가 얼마나 냈다고 이러는 거예요. 와 거기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충분히 나한테 신발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겨울에 눈이 이만큼 오는데 발 빠지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양강도 백안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동생뻘이었는데 여자애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포까지 무사히 왔어요. 어떻게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나 나나 집에 가야 가족들한테 폐만 끼치고 우리도 이제 교화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는 다 왔잖아. 응? 여기 만포도 국경이고 해상까지 가면은 우리 도망치자. 틈 타가지고 해상까지 가서 도망쳐가지고 우리 다시 건너가자. 가족한테 패 끼치지 말고. 그래가지고 둘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만포에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시간을 알아보러 쟤랑 보안원이 나갔다가 보안원이 이제 아침밥 먹겠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아니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숙박비가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우리 있던 집은 그 숙박비 내지 말고 식비만 내고 우리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 가갖고 걔랑 짐 다 들고 여기 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 호송 간다고 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데리고 가는 판이네. 그러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지금 돼지족발 뜯고 있었어. 그래서 너 족발이나 열심히 뜯고 있어 이 개새끼야. 그러고 야 이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 뛰자 그래가지고 뛴 거예요. 둘이서 배낭을 지고. 그래서 짐을 보안원 짐까지 다 지고 도망쳤어요. 팔아먹어야지. 거기 돈은 보안원에 제 주머니 있었으니까 돈은 없단 말이에요. 문서밖에 없어. 근데 일단 도망쳤는데 북한은 이게 단속이 되게 심하잖아요. 맞다. 배낭에 족쇄도 있어. 우리 조사문건, 보위부, 직결소 조사문건 이만큼씩 다 있단 말이에요. 가방까지 다 들고 뛰었는데. 걔도 정말 책임감이 없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떼었어요. 떼서 시골 쪽으로 갔어요. 무조건 시골로 가자. 그래가지고 시골 어느 산꼭대기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이거 다 없애야 돼.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문건은 내가 가지고 걔 문건 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던 뭐 어떻게 하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잡혀도 나한테 밀지 마. 그러고 걔 문건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내 문건을 막
찢어가지고 이를 사려 물고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꽃보라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려 보냈거든요. 그리고 족쇄는 이제 어느 강냉이 농장마트에 휙 버렸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악이 났을까? 그리고 이젠 살았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강정마저도 이 사람이 우리한테 배불리 먹게 안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랑 내랑 너기 없이 주워 먹었어. 그러고 이제 그거를 뭐 콩이잖아요. 많이 먹고 물 땡기니까 눈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장염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한 4정거장 다른 방면으로 갔어요. 회선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정했어요. 민박집 들어가갖고 그 집에서 농촌 식당 하는 집이었어요. 그냥 차 올 때까지 한 이틀만 우리 있자고 숙박비를 낼 데가 없어서 제가 위에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얘가 좀 그런 거였어요. 중국에서 한 4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중국물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우리가 해산 사람이라고 거짓말 쳤어요. 네. 돌격대 나왔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도망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먹혔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너네 해산은 만포도 국경이지만 만포는 밀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강폭이 너무 넓어요. 너무 깊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무역 쪽이라도 너네 해산 사람들은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그 아줌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4년 때 고중학년 때 중국 넘어가던 수법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기는 그래도 둘러치기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아줌마가 의심을 받은 거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받지?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의 밤에 강에 얼면은 뱃대 밑에다가 녹화기도 가서 놓고 오고 쌀도 메고 오고 고철 메고 들어가면은 옛날 소리지. 바꿔갖고 올 수. 그 옛날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니까 얘네 중국 가자고 도망치는 애들 같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숙박검열이 와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도 이제 말이 맞아야 되는데 얘랑 나랑 말이 안 맞았어. 아다리 어차피 안 맞아. 근데 얘가 또 문건을 가지고 오셨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나는 통과됐어. 나는 뭐 이렇게 돌격대 얼쑤설 해갖고 통과됐는데 얘가 이제 얘기하다가 걸린 거지. 그래서? 주머니 수색하는데 문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기 목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성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백안군에 전화하니까 걔네 도주자들이라고. 그래서 만포직결소에 한 달을 있었습니다. 또. 열받아. 열받아. 그거 문건만 없었어도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만포직결소에 한 달 있고 이제 이번에는 2명이 온 거예요. 2명이 왔는데 데리러 와갖고 만포직결소에서 빼내와갖고 나와서 도로에서 그냥 들이치고 내차고 엄청 받아냈어요. 그 문건을 가지고 혼자 와서 둘이를 데려가던 그 아저씨 또 왔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거 먹었어요. 그 강직을 징계 먹어가지고 우베 있던 사람이 천수구에 내려간 거예요. 징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나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되고 징계 먹고 배강금 보아서 난리 났어. 이 쥐새끼만 하나 갔나요? 뭐 이러고 다른 사람이 온 거지. 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족쇄는 또 거긴 거잖아. 그리고 족쇄 찾아야 된대요. 그거. 그치 뭐 총기처럼 뭐 하는 건데. 그거 어디다 버렸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가다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농장밭에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가 많이 더 붙은 거예요. 추동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 그 뭐 파손 뭐 그런 거. 이거 저 재판할 때 보니까 뭐 사유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청 맞아댔어요. 맞아대는데 그때 한 할머니 덕에 살아난 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 잘 해줬나요? 젊은 사람이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날아오면서 무릎으로 여기 쳤는데 날아오는 즉시 이제 여기 송곳니가 부러지면 목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컥컥거리는데 그냥 들이차고 내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뭐 탈북민 그런 거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어찌겠니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때 진짜 누구라도 잡고 싶었어요. 속으로 진짜 외쳤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할머니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먹고 살기 오죽하면 갔겠니? 그래도 다 사람이고 사람 하는 짓인데 법적으로 해갖고 조사받고 죄값을 치르면 되지 꼭 그래 사람 때려패야 되겠니 하면서 할머니가 막 난리 한 거예요. 나도 네 같은 아들이 있어도 난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고. 그 할머니 덕에 이제 매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다시 배감에 와가지고 조사받아서 제가 3년 먹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아이씨. 제가 3년 먹고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뭐 가지 뭐 그러고 재판 받고 예. 간 거예요.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각지 않게 저희 어머님이랑 동생이 집을 팔았어. 집을요? 집을 팔아서 뒷돈을 고이니까 3년이 1년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보다 무서운 더자본주의가 북한이다. 내 동생이 그때 이제 소송 걸어서 재재판을 할 때 동생이 왔었어요. 한 번도 동생 얼굴 못 봤거든요. 안 오겠다고. 근데 누나 그거 족쇄 안 찬 모습 보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누나 1년 반만 가서 고생하고 와 이러는데 내가 죄인 같은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가지고 동생까지 고생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개천교 와서 갔었죠. 멀리 갔다. 그래서 거기까지 개천까지 가면 개천도 되게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진짜 개천이 그 전거리보다 더 빡세대요. 네, 들었거든요. 그 북한의 미나이라고 있는데 그 현주 씨가 개천 가셨더라고. 근데 개천이 전거리보다 좀 더 빡세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장기생은 그래도 좀 봐줘요. 3년 이상부터는 3년부터는 좀 오래 있어야 되니까 돌봐주는데 이렇게 저처럼 짧게 있게 가는 사람들은 되게 낡아요. 그래서 진짜 숨 쉴 틈 없이 딸겨야 돼요. 배는 거 보고. 너무 고생한 거는 진짜 특히 다른 채널에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탈북민들이 일단은 북송이 되면 진짜 개보다도 못한 개새끼 짐승 같은 그런 짐승도 사실 짐승 자유로워요. 짐승도 그렇게 때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도 그렇게 안 때리는데 북한의 개보다도 더 못하게 다른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고 벌거지보다 못하는 인생을 진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개미가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개미한테도 다 말 걸었어요. 그래도 너는 자유롭잖아 나보다는. 너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나는 너보다 더 못한 인생이네 이 생각을 그 개미한테 다 말을 걸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아주 절실히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북한이. 제가 탈북을 결심했을 때 탈북해야 되겠다 했는데 두만강을 가요. 저는 원정세관이라는데 중국 사람들이 라진에 들어왔다 관광하고 갈 때면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 굳혀지는데 그 사람들은 유유히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방 들고 세관을 통해서 건화세관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무도에서 보면 그 세관에서 보면 중국 쪽이 보이는데 그죠. 저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난 저길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와, 난 자그만 새면 새가 막 날아가지고 저쪽을 가더라고. 그래서 새가 너무 부러워. 맞죠, 그러죠. 나 되게 자유로워서 넌 저기 중국을 갈 수 있구나. 나 정말 요만한 벌레면 이 가방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 원정세관 갈 때 탁 넘어가면 되잖아.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딱 부활하면 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맞아요. 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라지는 해산이나 이런 것처럼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맞아요. 좀 그쪽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무 그게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어디가 사람을 찾는지. 길이 없으니까. 해산을 통해서 많이 가는지도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때 그 중국 사람 가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속된 말로 애들이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대처럼 생겨가지고 저래도 다 자유롭게 어디 해외를 간다는데 개천 가서 제일 고생했는데 뭐 고생한 소리 하면 그냥 울기만 하고 하니까 자, 이 교화 생활을 1년 반 정도 마치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집에 못 가봤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죠. 나와서는. 못 가봤죠. 집 다 팔고 선녀씨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사실 그 영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집이라는 걸 판다는 것은 중지잖아요. 보금자리 이렇게 다 없애치고 간다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만큼 잘 서포트 했는데 선녀씨가 딱 집에 나가니까 어떤 곳에서 살던가요?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저 북한에 있을 때도 집에 대한 절실함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2년 만에 판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4년 만에 이제 집이라고 갔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은 경비실 있잖아요. 이민반마다 1평방짜리 경비실. 거기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것도 반장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조건으로 있는데 그 1평방짜리 집에 짐이랑부터 시작해서 사람 셋이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동생이랑 엄마는 그냥 살아서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가족한테 그 미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다시 갈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안 올 수 없는 상황인 게 아니고 가족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민반에서 감시가 붙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제 형을 치르고 나오면 교화소 출소할 때도 내가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 혼자 충분히 그 보호자가 없이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돼요. 만기를 채워가지고 내가 나올 때도 나가면 또 범죄나 도둑질을 한다고 어차피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해먹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보호자나 개호원이 와서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는데 와서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인민반에서도 감시하고 보안원이 친구 집에 제가 집이 너무 좁아 터지니까 친구 집에 한 이틀 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밤에 막 새벽에 2시에 온 거예요. 그래 왜 왔냐 그러니까 보안원이 왔대. 왜 하니까 왜 어디 갔냐고 딸 어디 갔냐고 막 밤에 와서 난리 부리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죠. 그랬더니 왜 집에서 앉냐고 이게 집이냐고 여기서 정상 서 있어 잘 수 있냐고. 그리고 어차피 저랑 동생 성인이에요. 아무리 형제라고 그래도. 그리고 본인의 가족 같으면 여기서 서 있어 잘 거 같냐고. 그러고 어쩌다 나왔는데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죄입니까? 어? 아니 내가 죄를 다 치우고 나왔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다니냐고. 그랬더니 보호기관에 이게 보호입니까 감시지?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살짝 꼴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자꾸 이러시면요 정부 치고 살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갈라 어차피 응? 또 갈 거잖아. 아는군요. 네 그래요. 너 갈라 어차피 또 갈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감시해요? 그럼 냅둬요. 저 다음에 가다가 잡히면 왜 동기 여부가 그 뭐냐고 물어보면 보안원 동지가 가라 그래서 갔다고 할게요. 진짜요? 그러니까 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씨 안 갈라 아무 말이나 막 하면 가라고 지금 떠밀고 있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도 안 주는데 뭘 먹고 사냐고. 먹고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응? 그러고 내 동생이 나 살리겠다고 당신들 뒷동거인이라고 집 팔고 이 꼴이 된 거잖아. 당신들이 정정당당하게 나를 재판했냐고. 좀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정부 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항상 걸어다니면은 월북제라는 그 교화소 딱지 딱 붙여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밖에 못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가요? 눈이 이상해요. 그리고 어떡해요? 일단 북한 사람들은 네. 범죄를 불문하고 교화소를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자는 끝인 거예요. 선입견이 있어요. 맞아요. 일단 교화소 탕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탕제라는 그게 이 간판이 그냥 메고 다니는 것 같아. 가방 하나를 나는 탕제입니다 하는 가방 하나를 메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화 갔다 오면 우리 엄마도 누가 내게 야 그 집 딸이 더 교화 출소자다 이러면 맞아요.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북성이 돼서 교화 갔다 왔는데 교화 출소자다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런 범죄자 같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부감이 들고 저 사람들은 사회 말종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나 봐. 그런 선입견이 엄청나게 맞아요. 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안 봐요? 너 교환아 갔다 온 주제 네가 나랑 말섞을 처지나 되니? 이런 그런 거를 준단 말이에요. 은근히. 그러니까 낮에도 못 다니고 그냥 밤에 친구 집에 좀 놀러 다니고 사실 밤에 가는 친구 집에 가는 것도 되게 부모들한테는 그래가지고 부모들 없다 그럴 때만 가고 되게 눈치 보이며 사는데 그러니까 1개월을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래도 어찌어찌 2년은 있었잖아요. 그 인민반에 나오라고 하고 그 아침마다 나와서 그 태양상 쓸러가고 도로 쓸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중국에서 좀 2년 살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 나가서 난 정말 이건 난 여기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 나오라 청소 나오라 태양상 가자 할 때 그게 뭐 피부로 느껴지던가요? 네. 그러고 드라마를 못 보겠어요. 왜요?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저희 동생들은 북한 드라마 뭐 새로 나오면 되게 잘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저거 좀 꺼라 저거 드라마라고 보니 이러면 어이 뭐 저리 어째 이러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니 그래 어디가 그래 말하지 마라. 니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못 봐주겠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앉아서 야 저거네 좋다고 눈 제뜨듬에 발광하면서 밤에 12시까지 자지 않고 봤던 23년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가식적이고
이게 눈에 막이 하나 씌어진 게 벗겨진 느낌? 콩깍지 뭐 이거 뭐 사람은 콩깍지가 벗겨졌다 뭐 그래서 콩깍지 하나 벗겨진 느낌. 내가 이 나라를 속고 살았다는 걸 좀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 인민반에 나오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인민반에서 근데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냥 앉아있고 외부를 못 나가봤던 사람들은 그냥 인민반 생활 인민반장에 쫑 두드리면 나오시오 하면 인민반장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욕을 하지만 인민반 생활은 잘 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세대주들에게 뭐 직장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도 그 인민반의 그 평정서가 각오하니까 다 잘 나가잖아요. 외부에서 살다가 오니까 이 생활은 너무 지긋지긋하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속성에 맞아요. 맞지 않아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다는 안 거죠.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선여 씨 그렇게 중국에서 살다가 갔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못 가본 입장에서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중국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서 막 물어보던 게 뭐예요? 보안원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사실 이제 보안원도 이제 마을이 감시지 와가지고 아빠랑 좀 연인이 있어가지고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그러니까 말을 그냥 좀 싸가지 없이 하는 거예요. 야 이갈래 그래 중국 가니까 어때?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궁금하다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랬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빨리 말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진짜 궁금해요. 야 진짜 뭐 중국 사람들이 맨날 쌀밥 먹고 그러고 집에 텔레비 변압기 없이도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변압기 없어요. 그냥 변압기 있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보다도 더한 시골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요 거기도 여기 군당 책임비서보다도 더 잘 살아요. 기름이요 북한에 부엌에 세 통 네 통 놔둬도 누가 들먹하는 사람이 없고요. 열쇠를 채우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일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은행에 다 적금하고 삽니다. 우리 여기 은행 없잖아요. 은행 가본 적 있어요? 없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 먹는 거랑 입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우리 TV에서 보는 게 그 중국의 영화 그 장편 소설 임장아 있잖아요. 네. 그 임장아가 시골 그 문화를 되게 많이 반영했잖아요. 그 똑같냐고. 근데 진짜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부들은 무조건 식생활이고 남자들은 제일 취미는 오토바이랑 산발이. 아 그래요? 그 동네 어떤 엄마가 네. 이렇게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 물어보더라라는 걸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동네 이제 왜 사실은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감시를 받고 또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인민반에서 이게 서로 감시를 하니까 말을 이렇게 편하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 어떻게 있었던 인연을 가지고 그냥 이 아줌마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해줘도 되겠다 이러면 이제 야 그래 중국이 진짜 사람 잡으면은 네 팔려갔던데 진짜 잡히면은 임대시 만들고 그러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다 사람이고 친절해요 그러면 근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다 유언비언이에요 그럼 진짜니 이런다면 어떻게 가니 가는 걸 제일 궁금해해요 사실은. 가는 거. 어떻게 가냐?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세뇌가 무서워서 못 오는 것도 있지만 가는 선을 잡지 못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 그게 되게 핵공감해요. 네. 이게 왜냐면 자칫하면 목 날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잡기 힘든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 좀 알 수 없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때면 딱 의심이 되는 거지. 너 또 누가 시켰네. 그건 의심인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시켰네. 나는 그냥 선입견이 있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나를 감시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몰라요. 운에 맡겨야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도 나는 무사히 가야 되는데 내가 알려줬다 대비도 이제 그 추동죄로 잡히면은 그땐 또 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그거예요. 제발 입 조심해. 제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네 갔다 온 게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사실은 가족이 제일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보셨을까? 그래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넌 가서 어떻게 네. 살고 이런 거 엄마는 그러니까 안 물어봤나? 우리 어머니는 그게였어요. 어떻게 살았던 어떤 경험을 했던 살아서 내 눈앞에 있으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나가서 입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얘기했던 게 세상 여기보다 더 시골에도 여기 군당 책임비서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이게 제일 큰 보편적인 답변이었어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난 그 안전원이 조금 더 어떤 거를 또 궁금해했는지 또 궁금해요. 네, 안전은 이제 그랬어요. 오토바이를 한 대 사는데 얼마 걸리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를 무사히 보내주면은 너 나한테 오토바이 한 대 살 수 있냐. 이거를 물어봤던 적이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주면 받을 수는 있고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돈으로 보내주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내가 돈을 보내줘서 형사님이 여기서 살려면요 중국에서 석 대 살값을 보내줘야 여기서 한 대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가족한테도 못 보내주는데 형사님한테 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저희 직장 상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한 번은 직장 상사가 찾는 거예요. 네. 원래 사실은 처음에 이제 탈북할 때 그러고 4년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도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네. 직장으로.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이런 가전제품 수리를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맡겨러 왔다가 오! 너 왔네 이러고 이제 그 사람이 좀 그 중국이라던가 무역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밀수 요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핸드폰 그 쓰는 요금제 이런 거랑 그때 한참 따그다 나올 때였어요. 핸드폰이 한참 그거랑 임신매매를 하고 싶은 느낌이 살짝 있었어 그 사람. 그래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뭘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도 살짝 보안서랑 다리를 걸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의심했구나. 의심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직접 체험해 보세요. 네, 좀 그렇게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었었어요. 그때 왜냐면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넘어가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오래 있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3월에 나와서 붓기를 회복하는데 한 40일 걸렸어요. 근데 붓기 빼자마자 바로 이제 신분증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신분증도 6개월 전에는 안 내준단 말이에요. 죄인들한테는. 네. 근데 아빠가 뒷배로 고여가지고 돈 좀 고여가지고 먼저 뺐어요. 그러고 이제 5월달에 집에서 나왔어요. 5월달에 집에서 나와서 해산에 나와서 한 달 있다가 이제 백두산 넘어가지고 7월에 재탈북을 하다 보니까 3월에 나와가지고 집에 한 40일밖에 안 있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많은 그 탈북민들이 한번 북송돼서 나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빵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은 붙들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외부를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이 궁금해서 자꾸 어떤 방향이 제일 궁금할지 외부 세계에서 돌아가는 어떤 소식을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외부 소식은 어떤 거일까? 라는 궁금증이 발동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해산 시내처럼 번화한 시내라던가 선배님이 있던 라진선봉 뭐 이런 데면은 사람들이 좀 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시골은 사실 좀 그래요. 조용하고 오히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순정적이고 게 깨지는 맞아요.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를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알았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식이주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유, 돈 어떻게 버는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 돈으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여기가 제일 최종됐던 것 같아요. 딱 가서 3개월, 4개월 살았잖아요. 네네. 살만하던가요? 왜냐면 자꾸 집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좀 큰 집이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중국 다 리셋하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나 다시 중국 가지 말고 사실 오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중국에 다시. 그랬어요? 네, 사실 저 진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셋이서 발붙여서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었으면 저 안 왔을 것 같아요. 열심히 땅도 지어가지고 감자농사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에 엄마하고 동생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꼭 1년 안에 집살돈 보내줄게.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왔던 거고 사실 어머니를 데리고 오려는데 어머니가 이제 내가 나이도 먹었는데 운이 안 좋으면 니처럼 개고생하면 나 그것 때문에 못 버틴다고 내 주제 맞게 그냥 해서 살란다. 근데 너나 그냥 가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발 잡히지 말고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보다 하고 있을 거니까 제발 이것만 잡히지 말고 살아달라고. 어머니들의 당부는 다 그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랑 동생이랑 암호종하고 온 게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재탈북은 백두산을 통해서 넘어왔다고요? 맞아요. 이제 임신매매꾼한테 또 넘기면 팔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아는 사람끼리 나는 백두산 넘는 길을 모르잖아요. 둘 쭉 따라 어차피 가는데 저는 우린데는 대영단 쪽으로 가지 삼지연 쪽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길잡이를 시켰어요. 그 언니가 딸 하나에 조카 하나를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북한 땅에서
길 안내를 책임져라. 그럼 네. 내가 중국 넘어가서 언어 소통으로 책임질 거다. 근데 그 조카가 엄마가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땅에만 도착해서 전화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떠나서 이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힘든데 이제 이더백화 무사히 넘었어요. 철조망을 넘어서 성공을 했고. 내가 여기서 좀 궁금해요, 또. 그 백두산 둘쭉 따라왔다가 그냥 둘쭉통 메고 왔다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백두산이라는 데를 오르면 중국의 무인징역으로 넘는 데가 굉장히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어떻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죠? 이게 해마다 둘쭉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해마다 둘쭉 따라갔는데 백두산에 사람 천지예요. 아. 한 개 시를 한 2, 3만 명은 돼요. 그 네. 산에. 그러니까 중국 쪽은 이 둘쭉을 안 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 쪽에는 알이 이만큼 크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쪽은 사람 발길이 안 닿으니까 둘쭉이 그대로 많아요. 있는 거지. 그대로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금방 한 바가지 채워갖고 올 수 있고 진짜 백두산에 길이 다 났어요. 네. 둘쭉보다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둘쭉이 많은지 이걸 해마다 가는 사람은 코스를 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철저만만 넘으면 길을 헤매든 어찌든 도로에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철조망만 넘자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2, 3년 가던 사람들은 코스를 아니까 몰래 낮에 어디 숨어서 자고 밤에 밤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도 초소가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하도 탈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어를 파요. 난 그래도 백두산 그쪽에는 초소가 군대가 초소 안 엄청 지키는 줄 많아요. 알았어요. 전어 그냥 있는 전어도 있는데 이렇게 지운 전어도 있는데 그 땅을 파갖고 잠복 서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튀우면 무조건 잡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안 걸고 밤에 몰래 이제 해갖고 철조망 넘는 것만 성공하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백두산으로 넘었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길을 안 내서 어디 이도백화라는 데까지 네, 내려왔나요? 이더백화 내려오는데 그 백두산 관광지가 있어요. 네. 산문이라고 있는데 그 산문에서 이제 밀이 터진 거죠. 거기까지 무사히 4명이서 응. 통과를 했어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거기 버스가 한 200대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불빛이 많으니까 갈래도 또 엄청 많아요.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어차피 그냥 어둠을 피해갖고 큰 문이 보이니까 저 문 통과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는데 잘못 들어선 거예요. 큰 개? 국경경비대에 쓰는 개 있잖아요. 냄새 잘 맡는 개. 어떡해? 그 개 우리 있는 옆을 지나가다 개들이 막 짖고 그러는데 또 개들이 짖으니까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놀래서 조카랑 나는 버스 뒤에 숨었는데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떠나는 딸이 10살이었어요. 딸이 와닥딱 놀래서 개월 안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거기 이렇게 돌문이 살짝 있었는데 문이 없이 이렇게 통로만 있었으니까 거기 떼 들어갔는데 딸이 떼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당황해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개가 더 짖는 거예요. 막 열댓 마리가 막 짖어대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때 내가 그때 그랬어요. 생존 능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랬어. 우리 여기서 다 잡히면 너나 나나 다 잡히는 거야. 그리고 너네는 초행이고 나는 두 번째였기 때문에 나 이번에 가면 못 살아 나와. 네가 이모가 소중하면 너 여기 있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난 도망칠 거라고. 그래서 네가 나랑 도망칠 거면 도망치고 이모랑 같이 있을 거면 있으라고. 그랬더니 저랑 가겠대. 정신없이 뛰어서 산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랑 그 딸은 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모는 이제 제가 2년 후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다시 북송됐다고. 이더백화 있을 때 제가 한번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이더백화에서 일하는 분 삼촌을 하나 사귀었었어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행적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북송이 됐다고. 그냥 바로 그때 그렇게 잡히고 그냥 북송된 거지. 바로 잡아가지고 딸이랑 엄마랑 북송됐다고.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알았었고 조카는 엄마한테 전화까지는 했어요. 이더백화까지 내려와서 같이 전화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 한번 또 시내에서 경찰이 잡힐 위기가 잡혔었어요. 이더백화 관광지라서 경찰이 곳곳에 있어요. 사거리마다 경찰차가 있고. 근데 우리 주제가 되게 꼬질꼬질하잖아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 목인데 뜯겨가지고 가뜩이나 안 생긴 게 아주 주제가 말이 안 해. 딱 봐도 티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호텔에 겨우 들어가서 호텔 사장 전화를 빌려서 한국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엄마한테 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뭐 그냥 우연히 그 집 사장이 경찰이랑 친구야. 그래서 뭐 누나 뭐 이러고 왔다가 지금 있으니까
쟤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장이 야 죽지 못해 살아가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나 쟤네 여기서 내보내라고. 좀 있으면 순찰도 오고 뭐 어쩐데 여기 뒀다가 덧난다고. 쟤네도 나보고 누나도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내 눈 감아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너네 여기서 나가는 거밖에 없다고. 난 너네를 안 봤던 거라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씻으려고 하던 참에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전화 한 통 겨우 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갖고 같이 다니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갖고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그 음식 코너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네. 1시간만 앉아있어. 그럼 내가 식당이든 어디든 우리 부빌 때를 찾아보자. 그래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그 날은 어두웠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12시 지나면 행인들이 좀 적잖아요. 아무리. 그래가지고 또 티 날 것 같아서 그때 생각 떠올린 게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엄마가 올 때 겨우겨우 300원을 나한테만 쥐어줬거든요. 그 300원을 100원 주고 택시를 타서 기사한테 얘기했어요. 제일 큰 병원에 가달라고. 그래서 그 이도백화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내려가지고 그 병원 복도 우산에 누워서 둘이 잤어요. 그것도 왠지 위험할 것 같아. 거긴 그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가족 보호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충분히 좀 눈길이 덜 할 것 같아서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전화 다시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안 온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여기 병원에 있을래? 하니까 안 있겠대. 차라리 백화점에 있는 게 낫대. 그래서 그 백화점에 있어. 내가 가서 일자리를 얻자. 일자리 우리 숙식 2, 3일이라도 숙박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냥 전화를 하던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 집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한 4집인가 다녀가지고 동생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알바 충분히 해주겠는데 알바비 안 받을 거니까 제발 전화해서 가족이 데리러 올 때까지만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충분히 해주겠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얘가 없어졌어. 애를 못 찾았어. 그럼 본인은 엄마 전화번호를 알 거잖아요. 본인 엄마 전화번호 알지.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 거긴 조선족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더백화는. 제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전화해서. 그래서 조선족한테 지나가는 조선족 붙들어서 사정 얘기해갖고 엄마랑 전화해서 얘가 다른 곳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래도 저는 4일인가 5일인가 계속 갔었어요. 그 자리에. 만약에 또 있을까봐.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잡히진 않았대요? 그럼 여기 온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왔을 것 같아요. 온 거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돈을 보내는 선이 있잖아요. 네. 걔네 이모가 돈을 보내거든요. 근데 한번 전화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잡히지 않고 다행히 한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에 못 왔을지언정 중국에 무사히 누군가랑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당시 그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걔가 21살인가 저랑 2살 차이가 됐었어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물정은 건나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그리고 걔 되게 똑똑했었어요, 애가. 그럼 선예 씨는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더백화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못 만나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다시 가서 친구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 번 저녁에 일 끝나면 가고 아침에 채소 사올 때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없으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한족 분이셨는데 게장집을 운영하는 이도백화에는 보신탕이 되게 유명해요. 아직도 개고기를 거기 먹네요. 거기는 이도백화에서 보신탕집을 개고기집을 찌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럼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네요. 네, 엄청. 그리고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고 엄청 바빴어요. 3달 정도 일하고 이제 로반한테 2달 알바비를 땡겨가지고 집에 돈 10,000원을 비쳤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알바하면서 애 아빠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산에 나와서 돌격대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알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중국 SNS에 올라온 거예요. 반가웠겠다. 그래가지고 와, 이 언니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는 줄 알고 그 틱메로 이제 남긴 거예요. 언니 저 그때 언니네 그 동네에서 지원 나왔던 꼴꼴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혜경아 너 어떻게 여기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연락했는데 언니 어디서 살아요 하니까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대박. 나 한국이라는 소리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한국에 갔다고? 그 알바를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고 조선족도 많이 만났는데 한국 분이 한번 그랬었어요.
북한분 같으신데 왜 한국에 안 가시냐고.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같은 분들이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정착해서 잘 사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는 걸 추천드린다고 명함도 막 줬어요. 오면 일자리 소개시켜준다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연결해줘가지고 야, 네 올 겸 오나 내 브로커 소개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 인연으로 해가지고 브로커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사실 내가 능력이 돼서 여기서 신분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항상 불안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놔주는 게 옳을 것 같다고 이제 10년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고 저는 한국행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3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 한번 각오를 크게 했죠. 왜냐면 한번 북송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한국행에서 잡히면은 이번에는 막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치, 거다. 죽는 거지. 만단의 준비를 한 거예요. 돈을 막 1,000원 정도 접어가지고 신발 혓바닥 밑에 막 넣고, 그 다음에 보토칼도 이제 신발 그 짬에다 끼우고 잡히면은 그냥 바로 긋는다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막 그 쥐약도 또 이제 그래가지고 옷소매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훔치면서 씹는다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만나는 준비하고 떠나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무사히 통과를 했고 태국까지만 가면은 마음 놔도 된다고 해가지고 태국 땅 딱 넘었을 때 야, 그래도 너 운이 나쁘지는 않는 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딱 한 번의 북성만 있었을 뿐 조금의 고생은 있었지만 결국은 잡히지 맞아. 않고 끝끝내 네. 태국이라는 그 안전지대로 들어온다는 그 쾌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태국 땅을 밤에 이제 그 쪽배 콩깍지 쪽 뺐다고 딱 진짜 넘어서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딱 넘어섰는데 그때 직행 언니들이 있었어요. 직행이 4명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랑 넘어가지고 브로커가 준 간식이 있었어요. 근데 딱 넘는 순간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 안도감에 거기 다 퍼더부리고 앉아서 새까만데 그 간식 다 까먹으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성공했다고. 그러고 이제 길바닥에 가면서 고래고래 경찰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찾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는 나만 탈북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죠. 딱 들어갔는데 그 작은 감방에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은 탈북민들이 있죠. 근데 노래가지고 북한의 여자가 말을 법도 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북한의 남자들은 어떻게 장가를 갈까? 네. 씨가 말라서 맞아, 맞아요. 북한이 망하지 않겠냐. 그 정도로 2009년에는 탈북민의 최고점을 찍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기수가 여자 남자 합쳐서 한 200명씩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방 자리를 사고 팔 그죠, 정도로 맞아요. 빽빽이 들어앉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와, 나 그래서 좀 충격이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 관방 뭐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한국에 오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처음 머리털도 다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잖아요. 비행기 타볼 수 있을 되게 거라고 생각은 해봤겠나요? 못했죠.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근데 뭐 그때 비행기 탈 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지금 잡혀도 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잡히는데 원 없지 뭐 이럴 그런 마음으로 되게 배포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딱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새벽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그 한마디에 뭉클 했는데 국정원 그 선생님들이 나오잖아요. 배영 나오시잖아요. 줄 쫙 서서 넋줄로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건 다 걷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임비서처럼 촥 체격이 좋은 분이 정장을 척 차려입고 이제 하는 한마디가 너무 그래가지고 이씨 이래서 이씨 무슨 한마디였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여기를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낯선 곳이잖아요. 내가 상상으로 북한에서는 미국놈 양코배기들을 뭐 등 위에 업고 앞잡이 노릇하고 이런 인식만 있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차갑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북한에서 북송됐을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나는 이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살짝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가. 나는 내 땅이라고 찾아갔는데도 벌거지 취급도 안 하던데 이게 막 엇갈리면서 훅 치고 들어왔었던 게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남달랐다고 다들 한 번씩 고생하고 오신 분들은 누구도
오라고 한 땅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오고 나니까 뭐 고생했다고 그러면 반갑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 네, 진짜. 그 한마디가 진짜 듣고 싶었던 간절한 소리였을지도 몰랐다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얘기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 끝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나요? 18년도 11월 2일 날 들어왔어요. 18년도 진짜 근데 온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아요. 18년도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선녀 씨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킹크랩 뭐 이런 거 들어갔을 때도 자기 평생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고 물고기는 꼭 컴컴한 냄새가 나는 게 진짜 맞아요. 생선인 줄 알았다. 그런 걸 들으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마음이 그 말 조곤조곤 하는데 다 녹아 있어서 이 친구는 정말 말을 곱게 하는구나. 별로 난 그래서 좋았어요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라는 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와서 나 탈북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건데 많아요. 어떤 순간이었나요? 일단은 와갖고 신분증을 가졌을 때가 제일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받는 순간에 나의 노력이 나의 인내로 해갖고 끝끝내 내가 요거를 성취했구나 하는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에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보든 나는 충분히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했던 고생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받던 시선보다는 헐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갖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뭔 일을 하고 뭐 일 처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해도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직급이나 권력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엇을 불문하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뭘 할 수 있는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뭐라고 막 해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자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사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북한에서 산 23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23년을 진짜 눈 감고 귀 가리고 속고 살았구나. 니네가 내 등대기에 북조선 사람들 등대기에 핏빨대 꼽아가지고 열심히 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 기분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고 이제 좋았던 게 정말 보기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가 되게 많죠. 이 사소한 일상은 이루 그냥 말할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본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제가 요즘은 틱톡을 하는데 생방에서 들어오면 진짜 그렇게 배고팠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모를 수 있지만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다 배고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잘 살다 온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누군가에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만 아셔달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접하거나 이런 거를 겪어보잖아요. 항상 그런 느낌을 들어요. 당해보지 못하면 그 절실함이라던가 그 현실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좋았던 게 애 아빠랑 이혼을 하면서 재판이라는 걸 하면서 정당하고 그런 거를 느꼈어요. 북한에서 재판이라는 걸 받아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그냥 뭐 이렇게 북한에서 재판은 말이 재판이지 인민반이나 같아요. 그냥 가면은 우리는 여기 변호사가 있잖아요. 국변호사를 쓸 수 있잖아요. 국선 변호사를. 그러면 국선 변호사는 어차피 나의 편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근데 북한은 그냥 다 못 와서 누가 변호사고 누가 판사인지 몰라요. 앉아서 그냥 싸잡아서 다 욕해요. 내 변호사도 나를 욕하는 거예요? 변호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욕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왜 있지? 어차피 돈은 안 드니까. 그때 재판 받을 때 이게 무슨 재판이야?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거려가지고 자기네끼리 판결 내리는 거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북한의 재판이라는 건 저는 참 너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만든 그런 걸로 알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 아빠랑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게도 탈북민이라는 그 조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면서 이제 그 재판을 판결받고 하면서 판결문 받고 그걸 받으면서 참 나는
사실 재판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사건 번호 받고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 네. 판사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잘 대응을 해주시고 되게 판사라기보다는 살짝 아저씨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너무 섬세하게 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우리 준서가 돌도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애를 안고 다니면서 한여름에 막 쬐뿌시 안고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노력했다고 힘썼다는 그 한마디들이 진짜 고마웠었어요. 다른 말들이 다 어떤 말들도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그 한마디의 힘을 얻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북한에는 그거를 할 수 없었잖아요. 개인이 작사 작곡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유머적으로 누가 돌려가는 거? 아니 돌려가고 이런 거 말고 저 음악 쪽에 살짝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즐기는 편이에요. 뭐 만들기 이런 건 아닌데. 아, 약간 개사하는 거? 네네. 개그 토크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에 나오면 그 중요 문구에 자기 원하는 막 그런 걸 올리고 해갖고 만들고 하잖아요. 개사하죠. 음원만 네. 부르고 가사는 막 이렇게 네. 해도 되게 뜨고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나는 그렇죠. 좋은 거야. 북한에서 그렇다면 깜방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개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나의 자유를 뽐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를 뽐낼 내가 어떤 재능이 있던 내가 도전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어떤 분들은 한국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살아는 사람들 보면은 네. 북한에 가서 한 줄만 살다 오세요 이러고 싶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못 먹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못 먹고 왔으면 여러 먹어야 가지가 되는데? 다 맛있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을까? 그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고기를 접하는 건수가 적었어요.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뭐 김일성의 생일, 추석, 뭐 단오 이런 계기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거를 해물 이런 걸 이발점에 끼워볼 수가 없잖아요. 입합도 그럴 때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귀한 음식이죠. 일반인들도 지금은 그래도 고기를 자주 먹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없어. 뭐 초코파이 하나도 못 먹어보고 23살까지 라면 하나를 못 먹어보고 자랐었으니까. 저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자주 못 먹어본, 초콜릿을 북한에서 그렇게 자주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사탕 먹고 버린 깍지를 주워다가 리본 만들어서 저도 그랬어요. 머리에 달고 다니고 그럴 만큼 되게 그 맛이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고기라는 거를 소고기는 특히나 더 못 먹잖아요. 북한의 구경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느릿한 냄새? 돼지고기 삼겹살을 좀 먹긴 하는데 좀 냄새나는 돼지 바로 알아버려요. 그리고 못 먹어. 입이 고급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급이라고 하는데 못 먹어봐서 그래요. 익숙이 안 돼가지고 냄새에 민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릿한 느릿한 맛이 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 풀떼기만 즐겨 먹을 풀떼기 수밖에 잘 없는 먹습니다. 거죠. 풀떼기만 잘 네. 먹는 거죠. 그러네. 난 풀을 잘 생선도 잘 먹어요. 생선도 막 이게 구워 먹고 찢어 먹고 이렇진 않은데 뭐 생선은 나름 먹거든요. 고기만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쵸. 감자만 먹고도 23년 살았는데 지금 굉장히 통통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감자가 맛있잖아요. 감자 주식으로 살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 과일 뭐뭐 먹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사과. 배랑 네. 사과, 살구, 추리 뭐 그건 여기까지. 먹어봤어요? 네. 자주 먹었어요? 이제 철일 때면 좀 싸요. 가을에 이제 들어와서 감자랑 막 바꿔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여기서처럼 사실 냉장고에서 과일이 썩어가지고 버리는 띵글띵글 일은 굴러가는 전혀 없는 없어요. 거죠. 네. 그럼 중국에 딱 왔을 때, 북한에서 바나나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바나나 그림으로만요. 그리고 제사, 돌자 결혼식장에 올려놓잖아요. 하도 상해가지고 껍질이 새까만, 바나나 껍질이 까만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모형 쓰는 거 알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모형 썼어요. 참기름이나 기름 발라가지고. 우리 동네는 국경이 갇혀가지고,
실과가 진짜 그대로. 실과로 나오긴 했는데 비싸가지고 올려놨다가 또 다음 집에 팔고 그래서 상하면 이제 먹는 쪽으로. 그렇게 네. 하죠. 그러면 중국에 가서 바나나 먹어봤을 땐 되게 신기하고 맛있고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껍질 안 벗기고 그냥 이렇게 뚝 따서 먹었었어요. 중국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과일 정도는 그런 시골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맞아요. 봐죠.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이제 바나나를 사는데 샛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도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털도 없고. 그러니까 아 저거 그냥 배 껍질이나 사과 껍질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뚝 따가지고 한 입 멍청 뜯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밀리면서 겉껍질은 좀 색색하고 안에 부드러운 네. 게 있어가지고 그냥 와작와작 씹는데 이제 그 브로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물들아 그 껍질 벗겨 먹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어쩌가노 북한에 있는 애들 다 이럴 건데 그러면서 내 김정일보다 더 좋지 바나나도 공짜로 주고 이 소리가 그때 딱 꽂혔었어요. 왜요? 좋았어요? 김정은이보다 좋지 바나나도 공짜로.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바나나 2개를 우적우적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 그때 겨울에 이제 심령이라는 데도 꽤 춥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도마도를 이제 막 이렇게 소래로 갖다 놓고 먹고 딸기를 12월 달에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그쵸. 그때 그리고 오이랑 그 고추 있잖아요. 오이고추. 아, 그 겨울에 중국은 또 이렇게 큰 게 많이 네, 그 나오더만. 오이고추 이만큼 나오는데 어. 그 껍질 되게 얇아요. 거기다 이제 건두부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족우족 씹어먹는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사실 과일 이런 거 생선 뭐 이런 거는 중국의 충격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까 그 있던 게 배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선유 씨는 평양을 가거나 타 지역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어요? 한 번 평양에 가봤고 가봤네요. 사리원에 한 번 가봤었어요. 많이 왜냐면 가봤네. 평양을 가는데 되게 간고하게 갔어요. 네. 아주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평양을 가는데 함흥에서 삼촌이 저를 떨고 두고 자기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함흥에서부터 평양까지 들어가는 걸 제가 혼자 갔어요. 평성까지 증명서를 뗐고 그때도 성홍열이라는 전염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봤다. 그때 이제 떠났는데 승인이 안 나서 평성까지 떼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가자 육로로 가자 해가지고 평성까지 뗐는데 평성 가는 도중에 함흥에서 단속 먹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조사받느라고 때리고 삼촌은 그냥 간 거지. 그 다음에 일단 거기서부터 내가 알아서 평양까지 가는데 도보로 아주 힘들게 갔어요. 차를 타고 평성까지 가서 평성에서 평양 그 들어가는 육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해갖고 강릉에서 일단은 들어가는 데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일단 통과해서 은인들 만나가지고 가긴 했는데 올 때 이제 또 고생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여행이라고 사느라고 바빠서 뭐 어디 좀 가본 데 있어요? 없어요. 여행을 뭐 와갖고 사실은 오자마자 이제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안 하고 그 애아빠한테 꽂혔어가지고 애아빠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거를 서류 만드는데. 네, 서류 만들고 중국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임신이 겹쳤고 임출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가 임출을 하고 나니까 또 어찌어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됐어요. 아. 그래서 아, 여행을 네.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여유적인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좀 있고 금융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되면은 배낭여행 전국을 한번 명소들 다 다녀보고 싶다고 얘기를 애기를 하는 좀 거죠. 길러야 되겠네요. 차가 좀 있어야 되고 좀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맞아요. 건데. 네. 어, 아직 살 날 많은데 뭐. 그럼요. 아직 천천히 아직은 하죠. 뭐 천천히. 한 번에 다 알아버리면 재미없어요. 천천히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그때뿐이어가지고 네. 그리움이 더 좋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벌어야 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아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도 저도 여기 와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를 낳고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서부터 한국 문화를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런 건가? 어디가 물어보지 못하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어머니 오늘 우리 아무개가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했고요 알림장 딱 어린이집 써주잖아요. 원래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답글을 써서 또 다음날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요. 저는 이제 답글을 썼었는데
답글 안 해도 된다고. 된다고? 야, 읽으시기만 하면 하고. 된다고요? 그래서 안 보내. 이전에는 매일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쌩깠어요. 거기 그 선생님 쓰면 일방적으로 쓰고 이렇게 쌩까고 그렇게 있는 줄도 한동안 몰랐어요. 그 안에 톡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정성스레 써서 맞아요. 매일 보내는 네. 거에 저 감동 먹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금 2년째 보내고 있는데 네. 항상 주말이면은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 버는 게 힘들죠. 네. 빨리 월요일이 와야 우리 천사 같은 선생님들한테 너 보낼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식도 케어가 잘 감당이 안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데 이제 만약에 가서 이제 막 친구랑 놀다가 좀 살짝 뜯겨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못 봐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럴 때면 저는 그래요. 아유 괜찮아. 애들 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저 때는 이거보다 더하게도 살았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그 거예요. 놀라하죠. 좀 쇼킹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은 맞아요. 이제 막 난리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 저 웬만하게 진짜 위험한 부분 아니면은 예민한 부분 아니고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무난하게 저희는 네. 솔직히 저 북한에서 오신 엄마들이 다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 대부분 제가 말 들어보면 그 개성도 그렇고 네네. 웬만히 애들이 이렇게 조금 헐뜯어도 애들은 그러면 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스킵해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면 아유 애들은 원래 싸움에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넘기는데 우리 애가 조금 이랬는데 난리 나죠. 난리가 나고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나도 1대1로 난리 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네. 유별나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런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이가 뭐 이렇게 긁혀가지고 왔는데 괜찮아요. 밴드 붙이면 되지요. 뭐 3살 돋는 밴드도 많은데 애들은 그러면 크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면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님들은 애한테 너무 관심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그럴 수도 수도 있는데 있지. 그렇게 막 세심하게 너무 민감하게 가면은 어차피 혼자 못 사는데 그럼 어린이집 보내지 말아야지. 그렇죠. 내가 끼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잖아. 애들이라는 게 놀면서 긁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선생님한테 묻고 뭐 3살 난 애가 뭘 알아요. 우리도 어차피 집에 데리고 있어 보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3초 지나면 그대로 도루묵이가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선생님 추궁하고 걔한테 뭐라고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하면 사실 오후로 사는데 좀 너무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뭐 맞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런 사람들이 또 나를 반대로 놓고 보면 애한테 너무 무개념이다, 무관심하다, 저기부터 저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이 그런 생각이 또 생각은 있긴 들어요.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우리 애를 더 때려주시오 선생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도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보고 나 더 패라고 그러더만 아버지들이 보통 사람 새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어떨 때 놀랄 때 초등학교 우리 애가 뭐라고 막 한 소리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나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나 완전 쫄았잖아요.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게 너무 문화 차이라서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이게 드다르게는 맞아요. 우리도 많은 좀 감당이 안 될 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 배우냐면요. 그 죽집이나 이런 데서 그 젓가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젓가락을 다 받아가지고 막 쓰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런 일회용 봉지는 쓰지 마세요. 젓가락 같은 것도 나무 젓가락 쓰지 말고 오면 받지 말아라. 어차피 안 먹고 이런 플라스틱 통 받지 말아라. 엄마 이 반찬 안 먹잖아요. 환경오염이 된대요. 우리는 어릴 적에 환경오염이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들어본 단어도 너무 생소한데 어린이집 다니는데 엄마 환경오염 된대요 막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환경오염 그딴 건 난 몰라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검색해 봤더니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내가 성장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공장소에 갔을 때 내가 그 유튜브 막 틀면서 이렇게 뭐를 보잖아요. 그럼 되게 소리가 높아요. 맞아요. 조금 좀 높다가 누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리 나도 낮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애들이 누가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막 타면 막 난 눈치져. 안다고 내가 끈다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맞아요.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먹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막 창피하죠. 엄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막 그런단 말이야. 나를 통제. 내가 3살 같고 아이들이 어른 같아.
가끔가다 그런 요즘 애들이 왜 애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이런 때가 꽤 있어요. 대한민국 와서 잘했다고 생각되죠? 아니 저는 잘 왔다는 게 아니고 행운인 거죠 그냥. 부모님하고는 그래서 뭐 좀 연락하고 돈 좀 도와주셨죠? 네, 제가 왜 도와 안 주면 안 되죠. 제가 네. 주 목적이 부모를 집 사주기 위해서 다시 탈북한 건데 이제 잘하셨네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삼지연에서 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딸이 먼저 와서 돈을 보내줬대요. 딸이 보내준 돈으로 몰래 그 돈 감춰놓고 쌀 몰래 사 먹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 옷장에다 숨겨놓고 들어가 돈 세봤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엄마가 안 왔거든요.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들이 딸들이 열심히 벌어서 돈 보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는데 일단은 이제는 못 믿고 못 보낼 것 같아요. 선이 사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 선녀 씨 어머니도 선녀 씨가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보낸 돈으로 잘 받고 행복하게 쓰니까 저 어깨 쭉 펴고 그래도 탈북했지만 자녀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만할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은 반역자 집안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삼촌 아니에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딸이 없어져서 돈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2019년에 탈북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딸이 없어지면 이렇게 안 돼요. 반역자 집안이다가 아니라 아무개 희심이 엄마 희심이 안 돼서 돈이 오니까 좋겠어. 그 부러움의 대상이다. 맞아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던 중 요즘 최근에 듣던 중 제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로또 맞았다고 해요. 그냥. 그렇죠. 네. 저 집딸이 리비아를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늘 선녀 씨하고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 급속하게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음에 조금 기회 되면 선녀 씨의 다른 이야기로 더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나요? 아니 뭐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 선배님을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먼저 이제 제가 선배님 영상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좀 아직은 필요한 편이라서. 근데 감사하게도 선배님이 선녀 씨 시간 되면 저랑 영상 한번 찍어볼래요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우리 심하연 TV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좋은 얼굴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